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오후 4시가 넘어도 공시가 안 올라오길래 철회가 되는 건가 너무 안 좋은 건가 했더니만 예상 외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같이 볼 텐데요.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의 원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854.29 대 1, 1246개나 되는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공모주 치고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거죠. 최근에는 거의 다 100대 1 미만이었으니까요. 근데 표를 보면 기타 기관과 거래 실적 무해외 기관들의 참여도가 높거든요. 물론 어떤 기관이든 많이 참여했다는 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통상적으로 기타 기관과 거래 실적 무해외 기관들에게는 배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속 없이 그냥 경쟁률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경쟁률이요, 최근에 상장했던 신약 개발업체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높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 기관 수도 확연히 많고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볼 텐데요. 투자 설명서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건 수요 예측 신청가격 분포표로서 기재가 되어 있는 표고요. 보통은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신청가격 분포표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포표상으로는 밴드 중간값인 17,000원의 참여 기관이 460개나 있고 밴드 하단 미만의 참여 기관은 72개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표에는요, 밴드 하단인 16,000원의 참여 건수가 460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7,000원에 460개인가 16,000원에 460개인가. 근데 저는 이 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만약에 하단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라면 상단에는 확정을 못했겠죠. 양심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밴드 중간값인 17,000원 이하를 써낸 기관이 건수 기준 42.7%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 쪽의 분포가 과반수를 조금 넘으니까 상단에다가 과감히 결정을 한 듯 합니다. 이 부분이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습니다. 건수 기준 2.65%, 수량 기준으로 1.94%인데요. 수량 기준보다 건수 기준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최종적으로 10%를 넘기기는 어려울 듯해요. 그래서 사실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좋게 보기는 어렵다 정도이고요. 공모가가 최상단인 18,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3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979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5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에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26.9%로 낮은 편이기는 하고요. 문제는 유통 가능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존 주주라는 거죠. 기존 주주의 비율이 20.1%로 높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32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아주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리트 있게 가볍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유통 물량을 체크하면서 조금 좋게 봤던 부분은요. 이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를 외부로부터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참여했던 기관들의 수 자체도 많기도 많고요. 근데 다들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줬더라고요.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 대부분이 1개월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좀 장기로 보실 분들은 1개월 뒤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주요 FI들의 투자 단가를 보면 공모가보다 훨씬 낮거든요. 8,750원에서 11,500원 정도.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온 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미 공모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의무 보유를 약속했다는 게 좀 의외기는 합니다. 1개월 뒤에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묘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뭔지 이렇게 하나같이 다 동참을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요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인데요. 대부분은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상당수 주주들의 거래가 공모가 18,000원보다는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에 팔아도 이미 수익인 기존 주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장일의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이 또 있는데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통해 투자한 기관들도 있거든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S바이오메딕스의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상장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보시면 행사 가격이 12,500원입니다. 공모가 18,000원보다 낮지요. 그래서 행사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때 행사될 주식 수는 총 38만 8,800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종목을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물량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그런 종목으로 보였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경쟁률은 아주 높지도 또 낮지도 않은 약간은 애매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격 분포표상 밴드 중간값 이하의 참여 건수가 42.7%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18,0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약 비율은 1.94%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9%, 기존 주주 비율 20.1%, 장외 시장의 소액 주주들 상당수의 매수 단가는 공모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에 진입한 기존 주주들이 좀 많다는 거. 금액으로는 532억 원,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주 또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 정도다. 그리고 FI들이 자발적 보호 예수에 동참을 해줬지만 기간이 1개월로 좀 짧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꽤 되기 때문에 길게 보기에는 조금 더 불안할 수가 있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장을 할 때 성공 공식이라고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수요 예측 경쟁률은 낮지만 확약 비율이 조금 높거나 무엇보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더 할인이 이루어지고 상당수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위면서 프리 IPO에서 책정됐던 밸류가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으면 상장일에 수익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만큼 공모가가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인식이 생기게끔 하는 조건들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S바이오메딕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된 데다가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도 공모가 아래가 대부분이고 또 마지막 투자 유치 시에 책정됐던 기업 밸류는 1,320억 원으로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 1,979억 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좀 공모가가 매력적이다, 공모가가 저렴하다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왜 많은 기관들이 S바이오메딕스의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는가? 어떻게 공모가 상단 분포가 꽤 많았는가?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왜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에 동참을 했는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이 회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게 중요하겠죠. 우선 회사의 원천 보유 기술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 배아줄기세포 분화 기술이었죠. 배아줄기세포는 몸 안의 어떤 세포로든 분화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는데 S바이오메딕스의 테드 기술은요. 배아줄기세포의 신경계 분화 표준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신경 전구 세포를 고소율로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특히나 종양 형성이 되지 않는 신경 전구 세포만 분리가 가능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세포가 분화하고 분열되는 과정에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종양 형성이 되지 않는 신경 전구 세포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좀 엄청 매력적인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국제줄기세포 포럼에서 공식 프로토콜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써 이 회사의 기술력은 좀 입증이 됐다고 봐요. 사실 GI 이노베이션은요. 융합 단백질 기반의 면역 치료제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될 만큼의 경쟁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전문가들도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그에 반해서 S바이오메딕스의 핵심 원천 플랫폼 기술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인 3차원 기능성 스페로이드 구형 기술,
이것도 뭐 몸 밖에서 3D 형태로 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이었고요. 이 또한 안정성과 효과 기능이 더 강화된 세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좀 높이 사고요. 또 기사를 읽어보면 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중증 하지 허혈 치료제다. 배아 줄기세포 유래 척수 손상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 기업 이래 전 세계 2번째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임상 승인이 거머쥔 배아 줄기세포 유래 파킨슨병 치료제다. 그러니까 회사의 파이프라인들에 이런 타이틀들이 붙습니다. 뭐 최초, 전 세계 2번째. 워낙에 아직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분야인 거죠. 그래도 배아줄기세포 유래 치료제로는 회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게 맞는 거고요. 파킨슨병 치료제와 척수 손상 치료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대표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 성공만 하면 완전 초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그게 타겟으로 하는 질환 치료제, 이게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공모가가 적정한 것인가, 이 가격에 좀 들어가 봐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안 섰어요.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 20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을 했는데요. 2025년에 파킨슨병, 중증 하지어혈, 척수 손상 치료제 모두 임상 이상을 마치고 기술 이전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현재 이들은 임상 1상과 2A상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임상 2상 결과만 잘 나온다면 2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판 허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상까지 안 가고도. 어떻게 가능하냐? 조건부 품목 허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번 발병하면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에 식약처는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치료 효과가 탐색된 세포 치료제를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약 개발업체들보다는 임상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를 해봐야겠죠. 아니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3가지 치료제가 25년에는 모두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기술 이전까지 된다는 추정, 이게 가능성이 높은 게 맞냐? 이 실적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는데 이게 적정한 거냐? 잘 모르겠어요. 기관들의 평가도 엇갈리는데 저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관들의 평가가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됐던 사례들. 네, 그러면 제이오, 유비온, JI테크, 위니아 에이드, 바이오 FDNC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제이오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이오는 워낙에 2차전지 탄소 나노튜브 쪽이라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잘 탄 종목이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상장일에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 하기는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려우시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요인들과 부정적인 요인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고요. 어느 쪽에 또 점수를 주는지 여러분 각자마다 다 판단이 다를 테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S바이오메딕스의 기술력과 타겟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된 데다가 최근에 바이오 성공 공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조건들, 그리고 공모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경우의 부정적인 사례들, 조금 조정받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고려해서 쉬어가려고 합니다. 바이오주의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확정이 되더라도 수익 구간이 나올 만큼 확실히 바이오 섹터가 살아난 게 맞는지 좀 확인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보려고요. 상장 후에 16,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담아볼 의향이 있기는 한데 1개월 뒤에는 보호에서 풀리는 VC들의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1개월 지난 시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 물량은 총 93,750주예요. 청약에 참여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균등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아주 많이 받지는 못할 듯 합니다. 청약 한도는 18,000주까지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증거금 9만 원 필요하겠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딱 판단이 안 서다 보니까 이래저래 말이 조금 길어졌네요. 여러 가지 자료들 참고해서 고민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